한국의 재해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구조 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해동포의 현황, 그리고 재해동포의 개념을 알아보고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재해동포 정책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서 재해동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가, 그 시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국 정부는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재해동포 정책을 하고 있나, 특히 재해동포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인 외교부 재해동포 재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해서도 최근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 역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국의 재해동포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해동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재해동포의 현황이라든지 재해동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동포 현황, 우리가 거주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사실 한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약 750만 명, 2019년 기준입니다만은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대략 750만 명의 재해동포들이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재해동포 현황이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2년마다 재해동포에 대한 현황을 통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거주하는 국가들 또는 지역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은 미국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63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역시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235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재해동포에 약 70% 육박하는 그러한 많은 숫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를 이어서 일본과 캐나다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 200여 나라, 180 몇 개 나라에 재해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4개의 나라에 재해동포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특징 또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도 얘기하는 재해동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재해동포라고 하고 한국에서 또 overseas Korean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해외동포라는 분들도 계신데 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는 영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를 해보면 디아가 뭐뭇을 넘어서 스포라가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거주지, 국경을 넘어서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즉 이민, 이주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대인들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죠.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는 중국 화교들, 인도의 인교들,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디아스포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한인들은 본토, 즉 남북한 대비 해외에 거주하는 재동포 퍼센티지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재외동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동포는 누굴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요? 이민을 간 사람들, 해외로 간 사람들, 또는 정부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나 가로사들, 이런 분들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돕는 분들, 한국전쟁 때는 학도의용군으로 재외동포들이, 또는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 간호사들은 송금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외동포 할 때 우리가 우리 국민이 아닌데, 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썬킴이라고 하는 분은 대사를 역임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외동포인데 미국의 대사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또 우리가 재외동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 사람들로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는 탈북자들, 물론 지금 북한 해외 국민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동포들이기도 한 거죠. 해외 입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김용씨 같은 분들, 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분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또는 일본인,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동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뿌리가 같은 사람들로서 혈통을 공유한다.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문화적인 그러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 민족이지만 외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주한 사람들이다. 또 해외에서 우리 민족 또는 우리나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을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의 정책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 교포,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 동포입니다. 외국에 있는 동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재외 동포를 재외 국민,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이주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국 국적 동포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일원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재외 동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동포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이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동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동포 정책을 집행하는 재동포 재단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나눌 수 있고, 주로 미국과 중국, 일본과 캐나다를 집중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 이들에 대한 정책, 그것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